공개 공지를 설치된다 해서 기획번에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은 대표적으로 어떤 건물이 있을까? 극장이에요, 극장. 이 문화집회시설은 구경하러 가는 거야,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극장, 저 세종문화회관 이런 것들, 또 동물원, 식물원 다 구경하러 가는 건물은 다 용도가 뭐가 되는 거냐?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요거는 큰 교회나 절 성당 이런 거 얘기하죠. 소망교회 뭐 이런 큰 거. 그 다음에 판매시설, 판매시설은 뭘까? 백화점, 또 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큰 거 판매시설. 그런데 가로에 보면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 유통설은 제외다. 그거 밑줄. 농산물 유통설은 제외. 그럼 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농산물 유통설 이게 뭘까? 도매시장이야, 도매시장. 도매상들이 이용하는 건물, 도매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일반 공중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제외. 그 다음에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뭘까? 운수시설. 탈 거죠, 탈 거. 고속버스, 터미널, 철도, 역사, 공항, 항만. 그런데 이것도 뭐에 또 해당하는 거냐? 여객용시설. 사람들이 타러 가는 거. 그러면 화물터미널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객용 시설에 한한다. 그 다음에 업무시설. 이거는 회사 빌딩이야. 저 뭐 삼성 본사 건물 이런 거 있죠? 큰 빌딩. 회사 빌딩.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거는 뭘까? 호텔 얘기하는 거야. 호텔. 그러면 거기 쫙 열거되어 있는 거.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시설. 다 한마디로 한두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많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물이다 해서 그걸 묶어갖고 다중이용 건물이라고 그래. 다중이용 건물. 의미 알겠어요? 그래서 1준위, 상준위 지역에 다중용 건물을 건축할 때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중용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 두 개 지금 봤죠? 농산물 유통시설 또 화물터미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중용 건물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지문 다시 보면 4번 지문에 연면적 합계가 5천 이상 농산물 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공지 설치된다. 필요가 없다. 그럼 이 지문은 쉬운 걸까 어려운 걸까? 어려운 거야. 그 가로까지 어떻게 또 일일이 신경 써. 하여튼 아주 그 귀신 같은 놈이야 출제한 게. 그래서 그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해당 사항 없어.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정답인데 5번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럼 건물 지표 아래가 뭐야? 지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갈 수 있다. 5번 정답입니다. 5번 정답. 역시 이것도 5번까지만 꾹 참고 내려오면은 정답은 그냥 빨딱 손들고 있어야 하는데 5번까지 오기가 힘들어. 그러면 건축선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디 있는 거야? 건축선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그럼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이 건축선이라는 걸 딱 두고 건물 지을 때는 건축선 넘어가지 마라. 즉 건물로부터 뭐를 보호하게 한 제도냐? 건축선은 도로 보호를 위한 제도야. 그래서 도로와 건물로 인해서 도로가 잠식되거나 도로교통에 방해, 지장을 주는 거. 이런 도로 보호를 위해서 건축법에 두고 있는 제도가 건축선.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예를 들어 갖고 이게 도로고 옆에 이제 대지가 이렇게 있다. 대지가 있어. 그러면 이 대지에다 건물 지을 때 넘어갈 수 없는 건축선이 어디 있다는 거야?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딱 우리 실제 이게 금이 거 있고 그런 건 아니야. 법상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지에다 건물 지을 때는 이렇게 건축선 넘어갖고 건축할 수 없게끔 규제합니다. 만약에 넘어갖고 건축하면 그대로 처벌이야. 3년 5천이야. 3년 5천. 건축허가 위반하고 또 가장 세게 처벌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건물 지을 때 건축선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한마디로 건물로부터 뭐를 보호하자? 도로를 보호하자. 이런 취지야. 그래서 건축선 제도는 도로보호. 그런데 지하에서는 도로가 있어요 없죠? 일반적인 지표면 아래에서는 도로가 없잖아. 그러니까 도로보호의 목적이 없으면 건축선도 있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하에서는 건축선 넘어가서 건축할 수 있는 예외를 그래서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알겠어요? 그래서 지하에서는 건축선 넘어가고 건축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 그래서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34번. 지하층이 두 개층이고 그 지하층이 두 개층 밑줄. 지하층이 두 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 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 짝 밑줄.
로서 건물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인데 바닥 면적의 300제곱미터. 그럼 300제곱미터면 반이라는 거죠. 2분의 1.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2m이고 높이가 12m 밑줄. 또 나머지 300제곱미터 반에 해당하는 면적의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높이가 16m이다. 거기다 밑줄. 그럼 이러한 건물의 건축법령상 충수는 얼마냐? 충수를 따져봐라. 이게 작년에 대표적으로 물어본 계산 문제야. 그럼 뭐 거기서 보면은 계산 문제 같이 안 보이는데 계산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의 충수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있어. 건물의 충수 해설 보세요. 건물의 충수 산정 방법. 먼저 지하층은 건물 충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물의 충수는 뭐만 놓고 하는 거냐? 지상층. 지하층은 지표 아래에 있으니까 충수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충수에 포함 안 하고 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일 때는 높이 4m 동그라미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충수를 산정. 그러면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건물, 건물이 높은데 1층, 2층, 3층 이런 층의 구분이 없어요. 그럼 이런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건물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떠올려 보면 될까? 뭐가 있는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높은데 층수 구분이 없는 거. 대표적으로 야구장 아니에요. 야구장. 잠실 야구장. 높은데 층의 구분이 있을 수 없어. 그때는 높이 얼마마다? 4m마다 한 층으로 산정한다. 그럼 그 잠실 야구장은 한 몇 층 정도 되는 거야? 됐어요. 뭘 또 생각을 해봐. 그래서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4m마다 한 층으로 산정. 그 다음에 건물이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를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한다. 그 건물의 층수로 한다. 그래서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틀리다. 이때는 평균 층수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로 하겠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보세요. 그거 다 질문에서 의미가 다 있는 거야. 밑줄 긋는 거. 그럼 지하층이 2개 층인데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야. 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랬으니까 그러면 높이 얼마마다 한 층으로 보겠다. 4m마다 한 층으로 본다. 그런데 바닥 면적의 반은 높이가 지금 12m. 그러면 12m면은 몇 층이 되는 거야? 3층. 또 나머지 바닥 면적 반은 16m. 그거는 몇 층이야? 4층. 건물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층수가 틀려지죠. 이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한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층수는 몇 층짜리가 되는 거냐? 4층짜리. 그러니까 이것도 참 생각해갖고 낸 거 아니야. 출제한 사람이. 그런 이제 정성을 좀 우리가 알아줘야 돼. 그래서 아무튼 4층짜리다. 그 다음 35번 봅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건폐율, 용적률 이거 다 가장 기본이야. 건폐율은 1번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 면적의 비율이 아니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야. 건축 면적의 비율. 따라서 건폐율을 제한하면 뭐가 줄어드는 거야? 건축 면적. 건물의 평면적을 규제해서 대지에 건물 못 짓고 비워둬야 되는 땅 공지를 확보하자. 이런 건물의 수평 크기를 제한하는 거. 그거를 건폐율 제한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2번 용적률 나오는데 일단 그럼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이야? 연면적. 연면적이란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거를 용적률이다라고 하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빼줘라 하는 게 있죠. 연면적에서 빼줘라. 대표적으로 지하층.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빼주는 거야. 또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거. 또 초고층이나 준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피난 안전구역 이런 것들도 다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빼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2번에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 2번 정답. 그럼 뭐 정답 그냥 손 들고 있네. 역시 문제도 난이도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쉬운 거. 그래서 난이도 하.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건축법의 규정을 통해서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최대 한도를 강화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다 원칙은 국토계획법에 따르는 거야.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뭐 할 때 배웠어? 건폐율, 용적률 뭐 할 때 배운 거야? 무슨 제도 할 때?
용도지역 할 때 배운 거 아니야.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건축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즉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에 따르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건축법에서 이런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건축법으로 건폐율, 용적률 다 강화, 완화 다 가능하다. 그럼 대표적으로 건축법에서 용적률 완화해주는 예가 뭐가 있을까? 용적률 완화해주는 예. 대표적으로 이거야. 공개공지. 좀 전에 봤죠? 공개공지를 설치해서 제공하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건축법으로 건폐율, 용적률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다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표정을 보니까 괜히 얘기했어. 아무튼 그래서 건축법으로 강화, 완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2개 이상 있을 때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택도 없는 거지, 택도. 그래서 당연히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